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좀 재미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지금 대선 후보들이 있지요. 이재명, 윤석열. 이 사람들의 선거대책위원회, 선거대책본부, 여기에 뭐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볼런티어들. 이 사람들의 명단은 대통령 후보에게는 외상장부입니다. 갚아야 될, 뭘로 갚느냐? 감투로 갚아야 될 외상장부다. 오늘 아침에 동아일보에 청와대 인사원칙은 케바케라는 그 정치부 차장 칼럼이 실렸길래 거기에 제 생각을 좀 보태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미국 대통령의 경우에는 플럼북이라고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인사를 할 수 있는 그 자리에 대한 리스트가 이미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대통령이 도대체 어디까지 인사를 할 수 있고 어디는 대통령 인사권을 벗어난 자리인지 불분명하고, 관행에 따르면 뭐 그 자리가 수만 개가 될 수도 있고 몇 자리가 안 되는 것일 수도 있고, 대통령이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들쭉날쭉 제멋대로입니다. 엿장수 엿가락보다 더 희한한 풍경이 어느 정권이냐에 따라서 벌어지곤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그 우여곡절 끝에 어떤 장관이 드디어 취임을 했다고 해보겠습니다. 새로운 장관이 오면 맨 먼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그렇습니다. 자기가 신뢰할 사람으로 중요 포스트에 인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가령 국토부 장관이 됐다. 제가 뭐 산업부 장관이 됐다. 국방부 장관이 됐다. 그러면 이러저러한 이제 국장들 인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실국장들 말하자면 장관과 차관은 대통령이 임명을 하고, 그 다음에 실국장부터 밑에 과장, 뭐 그 밑에 계장 다 이 장관이 인사를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 이런 겁니다. 그것은 정권을 누가 가지고 있냐? 청와대 비서관들이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장관이 새로 임명이 되면은, 그래서 인사청문회 통과를 하고 정식으로 청와대에 가서 임명장을 받고 나면은 다시 자기 부처로 돌아와서 이제 새로 장관 명패를 딱 놓고 앉아 있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국장들은 누구누구 이렇게 명단을 만들어서 자기가 결재를 하는 게 아니고 청와대 비서관한테 보낸다. 청와대 비서관들은 대개 1급, 뭐 2급 이 정도지요. 장관보다 미칩니다. 근데 장관이 오히려 결재 서류 올리듯 청와대 비서관한테 올리는 겁니다. 청와대 비서관들이 장관한테 그런데요. 일단 한번 올려보세요. 일단 한번 올려보세요. 그래서 이제 장관이 명단을 청와대에 올려놓고 한참 기다리면 나중에 명단이 다시 내려오는데 장관이 작성했던 명단과는 전혀 엉뚱한 명단들이 내려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아니 지난번에 이런 사람이 경우에는 다 이런 걸 결격 사유로 보지 않아서 다 통과가 됐지 않습니까? 이렇게 청와대에다 대고 신임 장관이 이 사람은 될 것 같았는데 이 사람은 저한테 꼭 필요한데 저 사람은 좀 곤란한데요. 저 사람은 과거에 이러이러한 하자가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제 이렇게 청와대 비서관한테 읍소를 하면은 청와대 비서관이 그런데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 케바케. 재밌죠 여러분? 케바케. 세 글자가 돌아온다는 겁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니까 잔말 말고 청와대에서 내려보는 명단대로 인사하시오. 사실은 이 청와대에 있는 그 참모들, 뭐 수석 비서관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 밑에 있는 비서관들 사실은 막강하지요.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권력입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일선 부처에 전화를 걸어서 이게 대통령의 뜻입니다 하는 순간 끝나거든요. 그 대통령의 뜻을 따르지 않을 경우에
장관이든 차관이든 자기 목을 내놔야 되는 겁니다. 항명사태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비서관이 하는 얘기를 두고 뭐 대통령한테 직접 확인 전화를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왜 대통령이 지근거리에서 대통령의 명을 받드는 사람들이 전화를 해와서 이게 대통령의 뜻입니다 하면은 꼼짝없이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제 대통령의 뜻입니다 하는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공직기강 차원에서 말은 멋있죠. 공직기강 차원에서 이 사람은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장관이 신임 장관이 이 사람은 지난번에 타 부처를 보니까 이 정도는 괜찮던데요. 그러면 청와대 비서관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 케바케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청와대 비서관들이 이 중앙행정부의 주요 국장, 실장들의 인사에 전권을 가지고 전방위로 개입을 한다. 이제 이런 겁니다. 이것을 장관에게는 이제 애로사항이 될 수도 있고 뭐 그렇지만 그걸 어길 수는 없는데 문제는 각 부처의 국장, 과장들이 이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장관이 오기는 왔지만 내가 잘 보여야 될 사람은 저 장관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청와대에 있는 비서관. 어떻게든 청와대에 있는 비서관하고 이런저런 아름아름 줄을 대려고 노력을 하고 장관은 간을 보는 거죠. 저 장관이 정말 실세 장관인지 청와대에 자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청와대의 명을 받들어서 그대로 실행만 하는 바지저고리인지 그걸 귀신같이 알아내는 사람들이 각 부처의 국과장들이라는 거지요. 자, 이 사람들은 이제 자신을 승진시켜주고 좋은 자리로 전보해주고 영전시켜줄 사람이 청와대 비서관이라는 걸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장관의 명령이 먹히겠습니까? 장관이 이건 이렇게 하시고 저건 저렇게 하세요 라고 지시를 내리면은 이 사람들은 은밀하게 알아보는 거지. 어디로? 청와대로. 이거 방금 장관이 이런 지시를 내렸는데 이거 이대로 해도 맞습니까? 청와대 비서관이 네 장관 지시대로 하세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열을 내서 실천을 하지만 만약 청와대 비서관이 그런 얘기가 나온 적이 없는데요. 이렇게 답이 돌아오면 이제 국과장들은 그러면 그렇지 심 장관이 뭘 모르고 엉뚱한 걸 지시한다 싶어서 내가 알아봤지 청와대 비서관한테 그랬더니 아니래. 그럼 뒤로 이렇게 자빠져 있는 거죠. 이게 중앙부처의 행정공무원들도 그렇고 경찰관도 그렇고 군인들도 그렇고 그 작동 원리는 되게 비슷합니다. 지금 신문이 또는 대통령 후보들이 정치인들이 입만 열면 한국은 제왕적 대통령제가 문제다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는데요. 제왕적 대통령 그 제왕적이라는 말의 실체가 뭡니까? 그렇습니다. 인사권입니다. 인사권. 무소불위로 휘두를 수 있는 대통령의 인사권 또 대통령의 뜻을 빙자한 청와대 비서관들의 인사전횡 여기에서부터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말의 그 폐단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면 청와대 비서관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의 인재 풀은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 그렇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선거 기간 동안에 그 캠프를 구성했던 사람들 이른바 대통령과 코드가 맞는 캠프에서 열심히 뛰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신임 대통령의 인재풀로 5년 동안 회전문 인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임 장관 역시 캠프에서 이제 일로 매진 봉사를 했던 사람이 신임 장관으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이 신임 장관도 그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대통령 선거 때 대통령 당선을 위해서 뛰었던 사람 이름이 어떻게 되더라? 그 중에서 우리 부처하고 관련 있는 사람은 이렇게 손꼽을 수 있겠는걸. 이제 이런 사람들을 국과장
뭐 이렇게 또는 산하기관의 단체장, 산하기관의 뭐 감사, 사회이사 이런 자리가 다 이렇게 갈라먹기, 논아먹기, 좋은 말로 논공행상. 그러니까 대선 캠프, 대선 후보들의 캠프에 참여했던 인사들이 신임 정권의 인재풀 베이스가 되는 거예요. 자, 이러한 비서관들의 인사 전횡을 대통령이 모를까요? 아이, 무슨 말씀을요. 무슨 말씀을요. 대통령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관행을 꿰뚫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떤 때는 대통령이 은근히 이런 명단을 지시할 수도 있는 거지요. 아, 내가 말이야 대통령 후보 때 이런 사람들이 참 저거 했는데 좀 봐줘야 되는 사람들이야. 아, 물론 그걸 서류에 남겨놓겠습니까? 나중에 어떻게 치도곤을 당할지 몰라서 그걸 뭐 녹음으로 남겨놓겠어요? 암암리에. 그걸 잘 알아차려야 청와대에서 행복한 참모 생활을 하는 거죠. 그거 눈치 없이 대통령의 그 의중을 모르고 엉뚱한 인사를 하면은 청와대에서 쫓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이 명백한 의사표시를 안 하더라도 그것을 이심전심으로 대통령이 심중을 헤아려서 인사 보관을 올릴 수 있는 사람이 유능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복심, 여기 대통령의 배에 들어앉아 있는 사람이 돼야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대통령이 오른팔 소리를 듣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요, 되게 지금도 아마 이제 이재명 후보 캠프, 윤석열 후보 캠프, 안철수 캠프 다 비슷할 겁니다. 거기 사람들이 이제 3월 9일 날 선거가 끝나고 나서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내가 말이야 표를 내가 200만 표 모아온 거야. 근거 다 자 여기 있어. 내가 이런 말을 했을 때 지지율이 이렇게 올랐지. 내가 이런 아이디어 냈을 때 지지율이 또 이렇게 올랐지. 이게 다 표야. 자, 내가 지역구가 있는데 거기 표 까봐. 지난번 선거에서는 우리 당 후보가 별 볼 일 없었는데 이번에는 그때 비교해서 30만이 더 나왔잖아. 아, 이거 내가 발벗고 뛰어서 이렇게 된 거야. 이런 거. 3월 10일 날 대선 후보 캠프에 있었던 수백 명의 사람들은 자기가 대선에서 승리한 그 후보를 위해서 유권자를 몇 명이나 그 모았는지 이거 들고 오는 겁니다. 이거 들고 오는 겁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수두룩하게 있는 겁니다. 내가 TK에서 몇만 표, 몇십만 표 내가 모아왔다고. 아, 호남에서 말이야. 뭐 우리 후보가 솔직히 말해서 호남에서 표 나올 수 있어? 기대 안 하고 있었잖아. 그런데 내가 이렇게 모아왔어. 충청, 뭐 수도권, 강원 어딘들 그게 말이 안 통하겠습니까? 다 그런 식으로 이제 대통령 선거가 끝난 저녁 개표가 끝난 그날 내가 모아온 표가 몇 표다 라는 그 세금 계산서 이거 들고 나타날 사람들이 수두룩한 겁니다. 공짜는 없습니다. 대통령 당선된 사람에게도 공짜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에게 이 캠프에 있는 사람들은 다 외상장부가 걸어다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 저놈은 또 나중에 선거 끝나면 이러이러한 외상장부를 나한테 들이밀겠지. 아이고 저 사람은 또 뭐 몇만 표 모았다고 나하게 그러겠지. 뭐 지금은 뭐 발벗고 나서서 24시간 돈 한 푼 안 받고 뛰고 있는 것 같지만 다 외상장부야.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어떤 인사청탁을 안 들어주면은 바로 돌아섭니다. 바로 반대당 캠프로 가거나 다른 당으로 이적을 하거나 철새 소리를 듣더라도 올마다닙니다. 그런 사람들이 여의도에는 한두 명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케바케라는 말로 여러분들하고 이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대통령 후보에게 캠프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다 외상장부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꼭 잊지 마십시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